10월 17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자녀를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 네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메타인지의 관계, 다섯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걸작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메타인지 하면은 조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영어로는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자기 주도 학습과 메타인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인지와 자기주도 학습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 이걸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주도 학습은 교사나 부모 등 타인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마지막에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알아가며 성장하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능력 하나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와 자기주도 학습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 철수가 있다고 합시다. 철수는 곧 얼마 남지 않은 수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철수는 공부를 시작할 때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계속 문제를 풀다가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철수는 결국 많은 문제를 풀었다고 하지만은 시험 점수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메타인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철수는 자신이 어느 부분이 막히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철수는 시간만 낭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영희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맞게 공부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어려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는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며 시험 준비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영희의 성공적인 학습 비결은 바로 무슨 덕분이겠습니까? 메타인지 덕분인 것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 메타인지는 자기주도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수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공부했지만 영희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자기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인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과정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조정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메타인지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는 이러한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학습이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은 이러한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후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수학의 특정 단원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그 단원을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나는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또는 이 방법이 나에게 더 맞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알아가는 것, 그에 따라 학습 방법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가 있어야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수처럼 그냥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처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가 돕는 부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학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학습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인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자기주도 학습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촉매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간다라고 했을 때, 냇가를 건너간다고 했을 때, 냇가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디딤돌,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이렇게 해서 디딤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냇가를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한다면, 그 디딤돌 하나하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메타인지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과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